오늘 전해드릴 소식 중에서 저는 이 부분이 지금 제일 심각한 뉴스입니다. 가스값 올라가는 것보다 더 심각한 이야기. 이른바 Secret Sleepers. 여기에 나오죠. 요 단어. Secret Sleepers. 게이트웨이 푼디에서 이러한 보도를 했습니다. In state after state. 각각의 주마다 Democrats are running as Republicans to get into office.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원들이 as Republicans, 공화당원으로 탈바꿈해가지고 공직을 얻기 위해서 지금 출마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They even have a name for it. 그들은 심지어 이름까지 가지고 있다. They call it secret sleepers. 그들을 secret sleepers라고 부른다. 비밀 슬리퍼들. 도대체 슬리퍼라는 단어가 뭔가 찾아봤는데요. 제가 찾아보니까 이런 뜻이 있더라고요. 볼링 혹시 좋아하십니까? 스포츠? 볼링? 미국인들한테는 굉장히 대중적인 스포츠로 많이 사랑받는 볼링. 볼링에서 이렇게 쫙 던지면은 가운데로 보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스트라이크를 내기 위해서 가운데로 보내는데, 근데 스트라이크 나면 좋은데 가운데만 뻥 뚫리고 양쪽에 몇 개 남아있는 이런 현상들이 생길 수가 있죠. 그때 앞쪽에 남아있는 핀 때문에 잘 보이지 않는 뒤쪽에 있는 핀, 이거를 슬리퍼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인가 가려져서 안 보이는 거, 이거를 슬리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슬리퍼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신고 다니는 그런 쓰레빠 이 얘기 아니고요. 슬리퍼가 그런 뜻이 아니고 잠자는 사람이라는 의미로 이해하셔도 좀 문맥에 맞지 않을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잠자는 사람이라는 의미가 조금 비슷하게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슬리퍼의 또 다른 뜻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슬리퍼 에이전트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슬리퍼 에이전트 같은 경우에는 무슨 얘기냐 하면은 심어 넣은 비밀 스파이를 슬리퍼라고 이야기합니다. 슬리퍼 에이전트. 그런데 이 사람은 활동하지 않는, 그러니까 비활성화된 특수 요원 혹은 잠입 요원을 슬리퍼 에이전트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원인데 공화당원으로 다시 당적을 옮겨가지고 자기가 마치 공화당원인 것처럼 해서 공직에 출마하는, 나 주하원 될래요, 혹은 뭐 무슨 뭐 주 장관이 될래요, 뭐 이렇게 출마하는, 혹은 뭐 주 판사가 될래요, 검사가 될래요, 이렇게 출마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시크릿 슬리퍼스다. 그런데 이러한 작업이 광범위하게 여러 주에서, 그것도 몇 년 전부터 계속 수년 전부터 이러한 활동들이 전개돼 왔다. 새로운 거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은 지난 6월 달에 이미 프로젝트 베리타스에서 이걸 폭로를 했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인물은 크리스틀 매튜스라는 인물인데요. 이 크리스틀 매튜스는 민주당 사람이고요. 지금 상원 선거에 출마하고 있는 인물입니다. 사우스캐롤라이나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근데 이 사람이 본인은 민주당원인데, 이 사우스캐롤라이나에 있는 한 교도소에 있는 수감자하고 전화 통화를 한 오디오가 이 프로젝트 베리타스를 통해서 공개가 됐습니다. 그 오디오에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우리는 시크릿 슬리퍼들이 필요하다. 우리 편을 위해서라도 반대편으로 달려야 하는 것 말이지. 그리고 우리는 그들이 승리하기 위해 필요하다. 우리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공화당원으로 출마할 사람들이 필요하다. 이것이 당신이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역동성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사우스캐롤라이나는 공화당원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고 뭐 그쪽은 뭐 텃밭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상황이죠. 그러니까 민주당원으로 출마해봤자 당선 가능성이 적은 겁니다. 그러니까 위장해서 공화당원으로 위장시켜가지고 출마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겉은 공화당원이어가지고 뭐 주하원이, 주상원이, 혹은 뭐 주법무장관이, 주국무장관이 다 그게 되는데, 주 판사가 되기도 하고 지방 검사가 되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데, 그런데 알고 봤더니 속은 민주당원이었던 거죠. 그걸 몰래 숨기고 있는 겁니다. 왜? 민주당원으로 활동을 안 합니다. 그래서 슬리퍼죠. 민주당원으로 활동하지 않고 몰래 있다가 당에서 지령이 떨어지면 그때 활성화됩니다. 그래서 그때는 완전히 민주당처럼 움직입니다. 네. 이게 음모론이 아니다. 사실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논란이 그러니까 이제 프로젝트 베리타스 때문에 논란이 됐습니다. 벌써 2달이 넘었습니다. 이것이 논란이 된 지. 그런데 이제 와서 사우스캐롤라이나의 민주당이 이 매튜스 보고 너 지금 선거에서 중도 하차해라.
라고 지금 이야기가 이제 나온 상황. 며칠 전에 나왔습니다. 지난 주말에. 그러니까 이제 하차해라 라는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가지고 있던 아주 비밀스러운 전략들이 지금 다 노출돼 버리고 까발려졌으니 이게 이제 비밀을 폭로하는 바보 같은 경로가 돼 버렸기 때문에 너는 지금 이제 창피하니까 좀 빠져라라고 요구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웃기는 건 뭐냐면 그러한 뉴스를 보도한 지역 언론 그린빌 뉴스가 어떻게 보도를 하냐 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매튜스가 선거운동을 중단하더라도 그녀의 이름은 여전히 투표용지에 남아있을 것이다 라고 당 관계자가 말했다. 지금 왜 그런지는 제가 정확하게 이해는 못했습니다만은 그렇다는 것이고요. AP통신이 또 뭐라고 보도했냐면 트레스 로버트슨이라는 사람을 인터뷰하는데 이 사람은 이 로버트슨은 사우스캐롤라이나 민주당의 의장입니다. 그러니까 사우스캐롤라이나 민주당에서 최고위에 있는 인물인데 이 사람이 내가 그녀의 선거운동에 대해서 조언을 한다면 그녀가 주 하원으로 재선되는데 집중하게 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너 이제 상원 선거 그만두고 내려와서 주 하원 선거 계속해라.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너 민주당을 아주 해롭게 만들었으니까 너는 제명 이렇게 징계 조치한다라는 게 아닙니다. 자기네 계획들은 그대로 진행을 하는데 네가 아주 뜨거운 감자가 돼버려서 더 이상 네 얼굴을 밖에다 내려올 수가 없으니까 이제 좀 내려와라. 네가 얼굴을 드러내면 드러낼수록 공화당 탈을 쓴 민주당이 자꾸 공직에 출마한다는 이야기가 더 커지고 더 확산될 수밖에 없으니 너는 이제 그 상원 선거에서 내려와서 동네 주 하원 선거만 나가라 라고 지금 설득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민주당의 전략은 바뀌지 않는다. 일단은 공화당원으로 위장시킨 속은 민주당인 사람들을 자꾸 공직에 내보내려고 하는 이러한 비밀 작전은 전국에서 진행되고 있다. 더 게이트웨이 푼데이시 그러한 사례들을 몇 가지 소개를 했는데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미주리주하고 알래스카주, 미주리주, 알래스카주 같은 경우에는 공화당이 절대 다수인 주임에도 불구하고 우선순위 결정 투표 방식을 도입합니다. 순위 결정 투표 방식을 도입을 하면 실제로 얻은 표가 공화당 표가 더 많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당선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깁니다. 예전에 알래스카 연방 하원 선거 저희가 보도해드리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죠. 실제로 알래스카의 연방 하원 보궐선거가 실시가 됐는데 공화당 후보들이 몇 명이 나왔고 민주당 후보도 나왔는데 공화당 쪽 후보들이 더 나왔죠. 우선순위 방식으로 하게 되면은 후보들 이름을 다 놓고 내가 원하는 순서로 번호를 씁니다. 이 사람이 1순위, 이 사람이 안 된다면 두 번째 누구, 세 번째 누구 이런 식으로 번호를 쓰게 되는데 나중에 집계를 할 때 50%를 넘어가는 1등이 50%를 넘어가지 못하면 그러면은 맨 밑에 꼴등한 사람 이름을 뺍니다. 그 투표용지를 빼놓고 그리고 나머지를 가지고 또 다시 집계를 합니다. 그럼 만약에 꼴등한 사람이 공화당원이다. 그럼 공화당원 숫자가 빠지는 거죠. 그리고 다시 집계를 합니다. 그래서 또 1등이 몇 명, 2등이 몇 명 쭉 했는데 그것도 50%가 1등이 안 되면 또 뺍니다. 이거는 유권자의 투표를 제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권자들의 투표가 꼴등 찍었다, 낮은 등수에 있는 사람을 찍었다라는 이유로 제거가 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그냥 상위 그룹에 있는 사람들 찍은 유권자 표만 나중에 집계가 되는 그런 방식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궁극적으로는 공화당한테 불리할 수밖에 없는데 특히 공화당 내부에서 여러 명이 출마하는 경우에는 특히 더 불리하게 된다. 알래스카 같은 경우는 그래서 결정적으로 베기치라는 인물 때문에 사라 페일린이 어쩔 수 없이 2등을 하게 되는 마지막에 실제로는 전체적으로는 사라 페일린이 더 많은 표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2등으로 끝나버리는 그래서 민주당이 50년 만에 알래스카 연방 하원의원이 되는 이런 상황이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 알래스카가 가지고 있던 그러한 순위 결정 투표의 문제가 그대로 미주리주에서도 지금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다. 미주리주도 그런 결정을 한 게 누구냐? 공화당원들입니다. 공화당원들. 그럼 이런 사람들이 진짜 공화당원이냐? 라이노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겉은 공화당원인데 속은 아닌 사람들. 알고 봤더니 이들은 시크릿 슬리퍼가 아니겠는가.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것들이 처음부터 민주당이었는데 공화당 탈을 쓰고 지금 공화당 의원 행세를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지금까지 우리가 속고 있었는데
갑자기 당에서 지령이 떨어지니까 민주당 쪽으로 이렇게 하는 거 아니냐. 위스콘신주 같은 경우에는 유명한 로빈 보스라는 주 하원 의장이 있죠. 공화당 하원 의장임에도 불구하고 희한하게도 이 사람은 계속 부정선거를 수사하는 것을 자꾸 가로막았습니다. 공화당 주 하원 의원인데 그 이유를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다. 와이오밍주에는 우리가 아는 유명한 리츠 첸이라는 연방 하원 의원이 있죠. 이제 더 이상 정치판에 나오기 어렵게 됐겠지만 오하이오로 가게 되면은 공화당 대다수 의원들이 선거구 획정하는 방법을 자기네들이 결정할 권한이 있는데, 왜냐하면 공화당 다수당 그 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의회에서 결정해 버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몇 명 안 되는 민주당원들 주장을 받아들여 가지고 그럼 법원으로 가자 이렇게 해버렸습니다. 그 법원에서 결정하게. 주 의원들이 결정할 수 있는 건데 그럼 선거구 획정을 그럼 법원이 만약에 거기에서 민주당 손 들어줘 버리면 민주당한테 유리한 선거구 지도가 만들어지는 건데 지금 오하이오는 그런 식의 문제를 일으켰다. 애리조나주는 주 법무장관이 선거인단 여러 명이 수사관에게 넘겨지기 전에 투표기계의 정보를 불법으로 삭제했다라는 게 적발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몇 달째 조사를 안 하고 있다. 애리조나 주 법무장관은 누군지 아시죠? 브루노비치. 마리코파 카운티 이사회는 모두 공화당원입니다. 마리코파 이사회 5명이죠. 거기 마리코파 카운티 이사회가 다 공화당원인데 근데 행동하는 거 보십시오. 포렌식 감사하자라고 했을 때 마리코파 카운티가 어떻게 나왔나. 카운티 당국이 다 반대하고 막 난리를 치지 않았습니까? 주의회에서 소환장 내도 다 무시하고. 뱉잖아요, 여러분. 다 공화당원인데. 조지아주는 말할 것도 없죠. 조지아주는 이제 라펜스퍼거 조지아주 국무장관, 게이브 스털링 CFO, 그리고 조던 퍽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조지아주 국무부 차관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전부 다 계약을 맺고 선거와 관련해서 계약을 맺고 일하는 관계된 회사들을 보면은 거의 대부분 다 민주당과 관계 있는 회사들하고 일을 하고 있다. 이러한 폭로가 조지아 레코드에서 나왔습니다. 조지아 레코드는 음반회사가 아니고 이 지역 언론사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일들이 결국에는 겉은 공화당원 탈을 쓰고 있지만 속은 민주당원이었던 놈들이 공화당원 행세를 하고 있다가 지금에 와가지고서는 본색을 드러내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의혹을 갖게 만드는 것들이다 이거죠. 게이트웨이 푼딧. 게이트웨이 푼딧은 저희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구구 매체이기 때문에 우파 매체이기 때문에 그 기사 내용을 보면은 기사라기보다는 거의 뭐 사설 컬럼 이런 방식으로 글을 막 씁니다. 이건 뭐 말하는 투라든가 내용이 굉장히 우파 입장에서 하고 있는 건 분명한데 그래서 저희가 자주 인용하지는 않습니다만은 하지만 여기 지금 그 이 기사에서 지적하고 있는 부분 여기 게이트웨이 푼딧이 지적한 내용들이 100% 다 여기에 들어맞는 이런 시크릿 슬리퍼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제 자신은. 하지만 매우 의심스러운 것은 사실이다라는 것이고요. 시크릿 슬리퍼라는 것이 있다라는 것은 이미 사실로 확인된 내용이에요. 프로젝트 베리타스에서 확인해 준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것은 민주당 쪽에서 그런 전략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상당히 겁나는 이야기인데 사실은 놀랍지는 않습니다. 제가 사실 이 슬리퍼 에이전트라는 말을 제일 처음 들었을 때가 언제였냐면요. 중국이 대만을 침공한다라는 이야기를 기사로 봤을 때입니다. 중국이 대만을 침공한다라는 시나리오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있느냐. 이미 대만 안에 몇만 명의 중국 슬리퍼 에이전트들이 있다. 몇만 명이 아니라 5천 명이라고 그랬던가요? 하여간 그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5천 명의 슬리퍼 에이전트가 있다. 이 사람들이 중국에서 당에서 한마디 명령만 내리면 그 사람들이 다 그 지역에 있는 정치인들을 참수해 버릴 거다. 중국은 대만을 그냥 둘러싸기만 할 거고요. 대만 본토로, 대만 안으로 진격해 들어가는 것은 못합니다. 지금 캐나다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 참전하겠다. 한국도 참전하겠다. 지금 일본도 참전하겠다. 중국이 대만에 들어오면은 이건 세계전쟁이다. 이렇게 다 기성화다. 이거 이미 다 이제 기정사실화 돼버린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직접 들어가지 않습니다. 대신에 뭐를 이용하느냐? 슬리퍼 에이전트를 이용하겠다는 겁니다. 이미 5천 명 있다.
걔네들이 다 들어가지고 뭐 방송국부터 시작해가지고 정부 요인들 전부 다 암살해 버릴 거다. 지령 한마디 하면. 이게 지금 중국의 계획이라는 거죠. 중국이 대만을 먹기 위해서 슬리퍼 에이전트를 쓰는 거나 민주당이 공화당 텃밭인 동네에서 자기네 편들을 갖다 당선시키게 하기 위해서 공화당원으로, 민주당원을 공화당원으로 탈바꿈시켜가지고 출마하게 하는 거나 뭐가 다르냐 이겁니다. 공산당들이 하는 짓을 똑같이 하고 있다 지금 민주당이.